자, 이번에는요. 구자룡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예. 자, 사건 임박 코너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과 직간접적인 큰 사건, 큰 뉴스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자, 뭐 어쨌든 최근에 제일 큰 거는 50억 클럽으로 불렸던 곽상도 의원이 구속이 구속된 됐죠. 거. 예. 자, 이거는 사실 이게 영장 청구 두 번째에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과잉 의전 또 법인카드 사용 이슈가 열린 논란인데, 네. 자 먼저 곽상도 전 의원 구속된 거, 이게 이번에 구속영장 법원에서 발부한 이유, 네. 이게 뭡니까? 뭐 항상 발부될 때 이유야 혐의 상당성이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 근데 사실 혐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증거인멸 우려나 뭐 도주 우려 이건 따라 나오는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혐의가 중대할수록 도주 우려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혐의인데 그렇죠. 혐의 부분에서 인정이 됐다. 이거는 1차랑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라서 짚을 부분이 있는 게 1차 때는 사실 혐의 성립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둬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딱 정반대로 바뀐 거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발굴이 꽤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증거 수집도 된 것이고, 그리고 혐의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검찰에서도 여태까지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두 번째까지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뭐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명이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 이게 사실 뭐 수사가 지금 이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게 맞나? 이건 사실 지금도 자꾸 가우뚱하긴 하는데. 그러게요. 영장 기각 첫 번째 기각한 다음에 두 달 만에 지금 그렇죠. 2차 영장에서 발부가 된 건데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시간이 걸린 거는 그래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나마 재청구에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나마 지금 이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되살려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검찰이 뭐 수사를 하냐 마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무 미진하다, 맞습니다. 지지부진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이거 봐서는 뭐 그대로 이번엔 좀 제대로 좀 그 혐의점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증거 부분도 많이 확보를 해서 보강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추가된 혐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1차, 2차에 동일하게 들어간 거는 알선 수재 혐의였거든요. 알선 수재는 그대로고요. 예,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그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게 깨지지 않게 해라. 여기에 이제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서 관여를 했다. 여기 알선 수재 혐의가 있었고 1차, 2차 둘 다 있었는데 1차에서는 50억이 그 대가로 왔다라고만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재청구 때 보니 그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직접 이익을 줬다, 혜택을 줬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50억에는 알선 수재의 의미도 있고 직접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죄의 혐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뇌물죄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총선 직전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했다. 이게 불법 정치자금이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한 거 우리가 말하는 그건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뇌물죄가 가장 형량이 높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알선 수재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브로커라든지 일반 민간인들 이렇게 하다가 뭐 잡혀서 이렇게 뭐 그 혐의가 그런 게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직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50억 안에 이게 지금 불가분적으로 결합이 돼 있다 그러면 액수가 다 아실 텐데 특가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10년 이상부터 논하는 그런 사건이 됐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영학 독취록이 결국은 그러면 이번에 그 검찰에서 로비 정황 증거로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보강을 했고 그 법원에서도 이걸 좀 인정해줬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뭐 2주 전에도 앵커님이랑 요 얘기 한번 짚었었잖아요. 이거 아마 인정될 거다. 그리고 재청구 될 거다. 그리고 재청구 되면 방어 논리 구성 아마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 말씀까지 했는데 이제 딱 그 수순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 그거 나온 거 보고 저건 내 목소리 아니다. 이거는 뭐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런 적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아니면 다른 의도로 얘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녹취록에 대해서는 사실 요새 보면은
민사, 형사, 행정 사건 가리지 않고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사건이 오히려 없어요. 다 제출돼요. 거의. 요즘은 웬만하면 다 녹취록이 다. 예, 다 있습니다. 통화 하나 정도는 다 예. 있으니까 그래요? 녹취록이 굉장히 손쉬운 증거거든요.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거를 제가 뭐 한 12년 차 변호사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빙성에 대해서도 그 법원에서 이 증거 녹취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예 못 믿겠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요것만 예.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는 해도 그래서 보통 뭐 거의 대부분의 사건도 네. 이거 갖고 다른 증거를 찾아내는 그래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실을 인정받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 녹취록에 대해서도 사실 신빙성이 있는데 요거 갖고 충분하냐 아니냐 요게 쟁점이었고 결국은 관련돼 가지고 부합하는 사실관계들이 추가로 수집이 되다 보니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자기가 받은 뭐 이를테면 넘어온 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는 아들한테 넘어간 돈 이것도 네. 뭐 정당한 대가의 돈이다. 그리고 그렇죠. 녹취록도 사실과 다르다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자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렇죠. 예. 보통 녹취록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 그렇게 가거든요. 아예 부정하는 거는 안 통하니까 예. 이제 좀 맥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상황이 변해가지고 그 얘기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보통 요렇게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객관적인 증빙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나오면 그게 바로 또 그 항변이 깨져버려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뭐 산재 위로금 뭐 이런 거가 50억이 나온다는 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예. 거기에 보면은 김만배 씨하고 네. 곽상도 전 의원이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일 됐잖냐 돈 내라 달라 이렇게 예. 요구했던 정황이 또 추가 수사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나온 거죠? 이번에 언론 보도에서 이제 그 부분 추가됐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녹취록이랑 이제 앞뒤가 딱 맞잖아요. 그렇게 됐고 예. 또 남욱 변호사한테 5천만 원 받은 것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보수로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일단 의심스러운 게 무슨 사건을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가 선임을 하면 선임 계약서나 이런 각종 행정적인 절차가 쭉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또 없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가 보수를 받으면 약간 공적인 업무를 한다고 봐가지고 변협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임 계약서도 해야 되지,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등도 끊어야 되지, 또 경유증이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해요. 무슨 사건 한다. 네, 예.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사건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정당한 변호사 그것도? 보수다라는 것도 예. 이제 항변이 깨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그 인사들이 이 곽 전 의원 말고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여섯이- 박영수 전 특검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뭐랄까요? 이 50억 클럽 중에서 사실 관심이 집중됐던 그 인사가 구속됐기 때문에 다른 인사들도 이제 이 50억 클럽 관련해서 수사가 좀 급진전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한 계기가 마련된 게 맞습니다. 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예. 왜냐면은 지금 50억 클럽은 같은 논리로 이게 흘러가는 사람들인데 예. 거기서 대부분은 약속에서 시작해가지고 약속에서 실제로 받기까지 한 게 곽상도 전 의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안 되면은 나머지 사람으로는 가는 예.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네 이렇게 되니까 예. 곽상도 의원이 다른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약간 방파제 역할이 됐었거든요. 여기가 공고하게 지켜지면 나머지는 거기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이런 예. 식이 될 수 있었는데 쇠사슬은 원래 가장 약한 고리 때문에 끊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있는데 약한 부위가 있으면 거기가 끊어지면 쇠사슬 다른- 전체는 그냥 효용이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다. 예. 여기 50억 클럽 6명 중에선 곽상도 전 예. 의원이 그 가장 약한 고리였거든요. 고리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탄력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네. 이 50억 클럽이라는 거에 대한 실체가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를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침 네. 제가 이제 뭐 다들 법조인들도 그렇지만 꼽았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일 것이다. 왜냐하면 또 이제 금전 거래가 굉장히 그 중에서 이제 곽상도 전 의원 다음으로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꼽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지금 뉴스 확인해 보니까 예.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거기 근무하면서 뭐 아파트를 특혜 뭐 분양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대장동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추가로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는 뉴스가 방금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아직 팩트 확인은 안 됐고 이제 지금 그 딸은 지금 대여금으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대여금이다. 11억이 대여금이다. 예, 대여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석연치는 않은데 일단 받은 자체는 인정하면서 명목은 대여금이라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사가 방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이 기사 나오는 것도 좀 의미심장할 수 있겠다. 요 부분도 이제 곧 박영수 전 특검도 소환되면서 이 절차가 흐름이 이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장동 의혹 가지고 사실 뭐 여야 간에 특히 후보들 진영 간에 계속해서 뭐 서로 그 당신들 잘못이니까 특검하자 그러는데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번 곽상도 전 의원 구속으로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와 윤석열 유착 의혹 이것도 특검으로 수사하자 그러는데. 근데 여태까지 이게 사실 우리가 몰랐던 얘기가 비로소 나온 게 아니라 50억 클럽 얘기도 사실 뭐 원래부터 우리 다 의혹으로 다 알고 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또 그런 건 아니고. 박수영 의원이 처음에 그렇죠. 제기할 때부터 우리 몇 달 전부터 다 알던 얘기였고 그때부터도 특검 얘기는 다 원했었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서야 특검을 할 수 있는 무슨 상황이 뭐 급반전된 게 있냐 그건 아니고 원래부터도 특검은 해야 됐었는데 지금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이렇게 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서 이게 말씀들 하시는 거는 정치적인 이런 해석을 하시고 정치적인 수사를 이제 하시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대장동 그 50억 클럽에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치색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무슨 사상범이나 정치범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형적으로 뇌물죄는 돈을 탐한 범죄인데. 경제범죄. 그렇죠. 경제범죄, 뇌물죄, 돈을 탐한 범죄를 논하면서 정치색을 무슨 사상범 다루듯이 이게 그 해석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틀이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정치권 논의고 그냥 오로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 흐름 증거 따라가면서 50억 클럽에 대해서 쭉 따라가는 게 그냥 묵묵히 가는 게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곽상도 전 의원 그 구속을 계기로 해서 50억 클럽 수사 어떻게 되나 이거 좀 알아봤는데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의전 논란, 뭐 법인카드 이용 의혹 관련해서 법리적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건인 법 계속 기억합니다. 자, 구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한 거랑 과잉 의전 이거 좀 보죠. 네.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건데 만약에 수사 통해서 뭐 주요 이런 의혹들이 만약에 실제로 혐의 입증되는 걸로 나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혐의 지금 고발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지금 사실관계대로 한번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이게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5급 공무원이랑 7급 공무원 두 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5급 그 배모 씨는 옛날부터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 성남시로 들어갔다가 경기도지사 되면서 이제 경기도 공무원으로 넘어가서 그 굉장히 측근 이게 좀 가까이 지냈던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뭐 결혼식에도 직접 참석을 할 정도로. 근데 요 사람이 직접 김혜경 씨를 챙기다가 경기도로 넘어가서는 7급 공무원한테 지시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의전을 해라. 뭐 원하시니까 뭐 사다 드려라. 뭐 소고기 사다 드려라. 샌드위치 사다 드려라. 이렇게 했다. 요게 지금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니까 이걸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그 시킨 것 자체에 이제 폭행 협박 등이 있으면 이건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킨 내용을 보면은 그 대리 처방을 받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김혜경 씨를 줬는지 지금 해명상으로는 또 이제 그 자기가 먹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서 아직 누가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당사자인 7급 공무원이 지금 처방을 받았는데 7급 공무원이 자기가 처방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받았든지 간에 일단 대리 처방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 이것도 지금 이제 고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사문서는 허위 내용을 기재해도 처벌하지 않는데 공문서는 강한 그런 이제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허위 내용이 들어가도 이걸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이제 그 처방을 이제 허위를 받아서 이렇게 그 행사하게끔 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가 돼 있고 고발이 들어가 있고 예. 또 그리고 하나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또 이제 부각이 돼 있는데 업무 이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요거는 이제 부정 사용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다. 요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요게 지금 업무상 횡령죄는 또 연결해서 문제되는 게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고손실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넘어가면. 네, 근데 국고손실죄가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금액에 따라서는 심지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예.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건 아직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한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혐의가 성립이 되면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무거운 거는 국고손실죄죠. 국고손실죄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1억 이상의 국고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썼을 때는 뭐 5년 이상 또는 무기 이래 버리니까 이제 가장 무서운데 근데 이거는 그 업무상 횡령이 있을 때 그 사용한 사람이 회계 책임자의 지위 또는 보조자 지위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조금 가중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공범 관계로 엮여 있는 식의 구도가 아니면은 그 5급 사무관이나 김혜경 씨 자체는 그 회계 담당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가장 이제 큰 죄로 고발은 들어가 있지만 성립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회계 책임자 지위는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거의 뭐 한 10,000원만 부정하게 써도 이건 성립이 되는 건데 금액도 꽤 이제 모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업무상 횡령죄 그리고 대리 처방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죄 요거 두 개는 아마 성립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 가운데 국민의힘 고발한 내용 위주지 않습니까? 뭐 소고기를 샀다, 법인카드 샌드위치 샀다. 이거 사실은 아직은 고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팩트인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혐의 입증이 되고 그러면 그 검찰이 결국 기소를 할 수 있을 만한 건이 이 중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해명이 엉키는 부분에서 아마 좀 약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의료법 위반죄는 대리 처방이잖아요. 근데 그 5급 배모 씨가 이거 내가 먹었다라고 했는데 그 주장이 사실 조금 깨져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약을 대리 처방을 받게 해가지고 김혜경 씨 자택 문 고리에 걸어놓게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서 내가 먹었다라고 하려면은 그걸 김혜경 씨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훔쳐와야 되거든요. 상식적이지가 않고 내가 먹고 싶은데 김혜경 씨 핑계를 댔다라고 변명을 하려면 내가 전달할 테니까 나한테 갖고 와 이랬어야 자연스럽거든요. 게다가 지금 공무원도 그 얘기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약이 그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 젊은 여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이 먹는 약이라서 이거는 임신을 하려는 여성이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임신을 포기하고 폐경 증세가 있어서 먹었다라고 변명을 했었는데 지금 또 최근에 단독 보도가 또 다른 이제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난임 치료를 최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안 맞거든요. 서로 안 맞군요. 안 맞죠. 그래서 충돌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김혜경 씨가 본인이 이 약을 그 직후에 처방을 직접 받은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마 좀 어렵겠다. 기소 가능성이 꽤 있겠고 그리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에 불과하면 모르겠는데 좀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쌓였는데 계속해서 누가 어떤 돈으로 사오는지 모르고 계속 받아서 주셨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것도 궁색해서 요거 두 개는 제가 보기엔 좀 이게 변명하기가 좀 어렵겠다. 변명도 다 뭐 석연치가 않다. 알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